자,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 저번 시간에 상품을 올려보았습니다. 상품을 올린 거는 여기 상품 관리의 상품 조회 수정에 가면은 내가 올린 상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올린 상품이 있을 때 상품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수정을 해서 내가 고치고 싶은 부분을 수정하시는 것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상품을 비슷한 상품을 올릴 거라면 복사 등록을 해서 비슷하게 상품에 대해서 내용을 바꿔서 올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도비누를 올렸으면은 그 다음번에 포도비누 말고 다른 비누를 또 올려본다든지, 그쵸?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올리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복사 등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에 대한 조회 수정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이 상품을 안 팔 거야. 그러면 선택해서 여기서 삭제를 하시면 한 개의 상품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진 상품을 삭제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게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즉시 할인이나 판매가, 판매 기간을 변경하시는 그런 업무들도 여기서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상품을 등록을 저번에 해보았는데요. 상품 등록을 할 때는 여기도 보면은 복사 등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등록한 상품들이 있고 그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등록할 때는 이렇게 상품 정보를 하나 불러와서 거기서 이제 내용만 살짝 바꾸면 되죠. 예를 들어 포도비누가 아니라 메론비누면 메론비누로 이렇게 바꿔서 판매가라든지 바뀌는 부분들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 어려울 건 없습니다. 요거는 수정. 내 사진에 있는 예를 들어 바탕화면의 수제 비누에 메론 비누로 바꾸겠다. 그럼 이렇게 메론 비누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랑 해가지고 특별히 바뀌는 게 없으면 저장하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상품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올리는 건 그렇게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무엇이냐면, 상품을 올리는 건 올리는 건데 올리실 때 중요한 거는 SEO가 되겠죠. 왜냐면 상품을 내가 올린다라고 한다면 그 상품을 누군가가 검색을 해서 찾아야 돼요. 그쵸? 그럼 검색을 해서 찾을 때는 이쪽에 검색 설정에 설정했던 이 SEO를 그 네이버에 보면 크롤러라는 로봇이 있어요. 그 로봇 프로그램이 긁어다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라서 이 부분에 이 키워드 태그랑 메타 디스크립션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상품명 부분이죠. 그래서 이 상품명에는 저번에 이용을 해서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키워드가 포함이 되게 상품명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자, 하단에 보면 노출 설정이란 메뉴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항목 노출을 어떤 것들을 항목 노출을 시킬 거냐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구매 혜택 조건은 많이 안 넣을 거라든지 판매자 코드를 안 넣을 거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해제를 해서 보는 창을 조금 더 간소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게 이 노출 설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품 관리 부분에 상품 등록 얘기했고요. 일괄 등록 부분은 뭐냐면 보통 이제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괄 등록을 많이 해요. 우리가 상품을 한 개, 두 개 등록을 할 때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위탁 판매의 경우는 상품을 한 10,000개 정도를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10,000개를 일일이 하나씩 등록하려면 복사 등록으로도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괄 등록을 엑셀 양식을 받아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런 템플릿이 있고요. 이 엑셀 양식의 템플릿을 채워가지고 등록하는 게 일괄 등록이라고 해요. 근데 일괄 등록은 생각보다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과정에서는 일괄 등록을 얘기를 안 할 생각인데 혹시 관심이 있거나 위탁 판매 쪽으로 올리는 분들이 있을 때 제가 간혹 설명을 드려요. 조금 복잡합니다. 여기 바로 요거로는 안 되고 보면은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데가 있긴 하지만 상세 페이지는 이미지 호스팅을 따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만은 제가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카탈로그 가격 관리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비슷한 상품들을 팔 때 하나로 묶여서 보이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쇼핑에서 내가 만약에 USB를 사겠다. 그래서 USB라고 이렇게 쳤더니 이 USB를 찾아볼 때 쇼핑에 가서 보면요. 이게 제품이 하나에 이렇게 상품들이 묶여져서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카탈로그 상품인 거예요. 이 카탈로그는 가격 비교 또는 원부라는 명칭에서 카탈로그 변경이 된 건데, 화면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 매칭 상품은 일정 기간 동안 클릭이 1회 이상 발생한 카탈로그의 상위 100개 상품에 대한 가격 정보가 묶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탈로그에 묶여 있는다 하더라도 내 상품이 상위 100개에 포함되지 않으면 화면에서 조회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카탈로그로 묶이면 좋은 점은 뭐냐면 최저가인 데가 제일 눈에 부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저가로 뜨기 때문에 쉽게 매출을 얻을 수가 있죠. 다른 데랑 확 가격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최저가가 아닌 데는 여기 묶이면 조금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에 있는 대표 사진을 바꾸고 여기 있는 이름을 좀 바꾸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혹시 바꿔줄 수 있으면 조금만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그 카테고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카탈로그 상품에서 처리가 되어지는 거고요. 제 거는 지금 검색을 해보면 카탈로그 상품에서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그죠? 자, 연관 상품 관리. 요거는 뭐냐면 상품을 들어가서 볼 때 함께 사면 좋은 상품이라는 걸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연관 상품 등록이라는 메뉴인데 상품을 하나 올렸을 때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 코디 상품이나 함께 사면 좋은 상품, 유사한 상품 등으로 상품의 타입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형이나 이미지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만약 리스트형이다 라고 했을 때 상품 불러오기를 하면은 내가 이런 상품들을 함께 사면 좋다라고 연결을 해서 등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저장을 하면은 연관 상품이 저장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함께 사면 좋은 상품이라고 아이템이 묶여져서 나오죠. 이런 게 지금 여기 스마트 스토어의 연관 상품 관리예요. 자, 사진 보관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쓸 일이 아마 거의 없을 건데요. 만약에 개인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진 보관함을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 스마트 스토어는요, 개인이 운영하기도 하지만 기업에서 그 직원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 직원들이 하나의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할 때 사진을 주고받을 공간이 없겠죠? 그때 바로 이 사진 보관함을 쓰는 거예요. 자, 배송 정보 관리. 이건 이제 배송 정보에 대한 템플릿을 여기다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템플릿 관리에서도 배송비 템플릿이나 카테고리, AS 템플릿, 이벤트 템플릿, 문의 템플릿 등의 여러 가지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지사항 관리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공지사항을 여기다가 띄워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오픈마켓 과정에서 띄워놓은 게 배송 공지를 하나 띄워놨는데 이게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팝업으로 이렇게 뜨게 되는 게 이 배송 공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팝업으로만 뜨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거에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올렸을 때 상품을 클릭하면은 그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바로 이렇게 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물론 스마트 스토어에 각각의 상품을 올릴 때마다 공지를 띄워도 되겠지만은 배송에 대한 거를 공지를 띄워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 이 부분을 몰라요. 조만간 이제 크리스마스 되고 뭐 신정되면은 배송이 조금 느려질 수 있잖아요. 그 무렵 때 배송에 대한 안내를 하겠다 또는 이벤트에 대한 안내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일일이 상품들을 다 수정해서 그 배송 공지를 넣는다면은 정말로 힘들 거예요. 그때 이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있는 이 공지사항에서 새 상품 공지사항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를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분류를 골라놓고 그 다음 제목에다가 배송 지원 공지,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 에디터로 내가 예쁘게 만든 어떤 배송 지원 공지가 있으면 그걸 올리거나 뭐 이게 예를 들어 배송 지원 공지라면은 그 공지를 올려서 등록을 하거나 해서 만들면 되죠.
그러고 전시 위치를 모든 상품에 다 공지를 노출하겠다라고 하면은 아까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모두 다 공지사항이 앞쪽에 뜨게 되는 거고요. 나는 이걸 체크 안 한 채로 팝업만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그 팝업 창으로만 공지가 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팝업은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져요. 왜냐면 사람들이 검색하는 건 네이버 쇼핑에서 상품을 검색하게 될 테고 상품을 검색했을 때 그 공지사항은 팝업 창으로 뜨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팝업은 내 사이트를 직접 찾아온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고 이 공지 같은 경우는 실제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을 노출하는 형식으로 해주셔야 그 공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전시기간과 팝업 사용을 눌러서 원하는 어떤 기간을 설정을 하고요. 팝업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사용 설정을 해주시면은 그 기간 동안 이 공지랑 팝업이 뜨게 되는 거예요. 아까 새로 고침해서 풀렸나 보네요. 그럼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공지가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그리고 상품을 들어가서 볼 때도 상품에 대한 공지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공지를 바꾸는 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스마트 스토어 관리 부분의 PC 전시 관리를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제 이 몰이 화면은 조금 다른 몰하고는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요거는 이제 트렌디형으로 제가 구성을 한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쇼핑몰의 모양은 물론 약간은 고정이 된 부분은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약간 꾸며주시는 거는 가능해요. 그게 트렌디형, 스토리형, 큐브형, 심플형 중에 이제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트렌디형을 고르고 배경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고르면 그 색깔로 설정이 되는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이 레이아웃은 제가 고른 거는 좌측, 메뉴 좌측형을 고른 거고요. 요거는 이제 메뉴 상단형인데 적용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메뉴 상단형. 보시면 화면이 넓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단형을 더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본인 마음대로 설정하시면 되는 거라 일단 상단형 정도 얘기를 하고요. 오픈마켓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상품을 올리는 걸 5개를 다 올리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상품을 연결해 보는 걸 해보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루게 되지만 저희는 그렇진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일단 프로모션 이미지에는 아까 전에 여기 넣는 이 PC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내가 만약 포토샵을 조금 안다라고 했을 때 밑에 보시면은 이미지 제작 PSD를 다운받을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운받아서 프로모션 이미지를 예쁘게 깔아 넣게 되면은 예쁜 어떤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쪽에 보면은 상품 컬렉션 쪽에 관리를 봐보면 이런 모자이크형이나 프리미지형으로 상품들을 배치해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꾸미는 부분들은 이 PC 전시 관리에서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모바일 또한 이렇게 모바일 배경이나 컴포넌트를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테고리 관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상품을 올리다 보면은 상품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너무 상품 카테고리가 여기 올리고 저기 올리고 하다 보면은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전시 카테고리라는 것을 추가를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카테고리에 상품을 연결하는 형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카테고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카테고리 정시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쇼핑 스토리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스토리를 등록할 때 보시면 이런 식의 스마트 에디터로 쇼핑 상세를 만들 수 있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 밑에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이제 스토리. 쇼핑 스토리는 블로그 작성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거니까 일단 이 정도 얘기를 할게요. 스토어 관리 부분에서는 저번에 아마 대표 이미지 넣어보셨을 겁니다. 스토어명은 1일만 수정이 가능하고 스토어 대표 이미지는 계속해서 수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검수 기간이 1일이 걸리죠. 자,
나중에 이렇게 꾸며서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노출 관리에서는 기획전이나 럭키투데이와 같은 어떤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각각의 혜택을 따로 등록하거나 등급에 대해 관리를 할 수도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다 보면은 판매도 이루어질 수가 있을 텐데요. 스마트 스토어 관리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 창에 입금대기나 신규 주문, 배송 준비, 취소 요청, 오늘 정산 등의 어떤 그런 메뉴의 내용들이 바로 보이죠. 이게 판매 관리 부분에 주문 조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주문이 지금 들어온 것들을 여기서 조회를 해서 볼 수 있는 메뉴예요. 선물 수락되긴 요즘은 거의 선물 수락 같은 거는 해당되지 않아서 생략할게요. 자, 미입금 확인은 뭐냐면은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를 해놓은 경우 여기에 이제 무통장 입금으로 입금되지 않은 주문건들을 보는 메뉴고요. 발주 발송 관리라는 데서는 실제 이제 주문이 들어온 것들, 실제 이제 만약 카드로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미입금 확인이 아니라 발주 발송으로 바로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주문 들어온 것들을 확인하고 발주 확인을 눌러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 상품보다 딴 상품이 더 쌀 것 같아 라고 하고 주문을 취소를 해버리면 지금 만약 이 발주 확인을 누르기 전이면은 취소가 가능하겠지만 발주 확인을 눌러버린 후에는 이제 판매자한테 문의를 해서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취소를 쉽게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주 확인을 누르는 쪽을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 나중에 상품을 올리고 나서는 상품에 이제 배송을 하게 되면은 그 송장 번호라는 게 나와요. 그 송장 번호를 여기다 적으면은 지금 현재 배송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런 것까지 조회를 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조회를 하는 건 배송 현황 관리에서 어디까지 배송이 되고 있나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송장을 잘못 적었을 땐 여기서 송장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매 확정 관리, 여기서는 이제 구매 확정이 눌려진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메뉴죠. 자, 취소 관리, 이건 이제 취소한 내용들, 이제 구매자가 취소한 것들을 취소 완료나 아니면 취소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반품 관리. 그리고 이쪽은 교환 관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취소나 반품 교환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정산 과정은요, 실제로 안 해보고는 제가 설명만 했을 때 가볍게 알아들을 수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만약에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 위쪽에 1대1로 배우는 꿀팁 동영상이라는 부분을 눌러서 동영상을 좀 보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그러면은 구매 확정할 때 어떻게, 취소할 때 어떻게, 반품할 때 어떻게 하는지 다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일단은 판매나 구매 확정 이런 거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실 거고요. 또 옆에 보면 매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다운받아 놨다가 내가 막힐 땐 동영상을 일일이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매뉴얼로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고객이 내가 일단 상품을 올리게 되면은 고객이 아마 구매를 하실 거예요. 그쵸? 그렇게 구매를 했을 때 고객이 이제 전화가 왔다라고 하면은 그 정보를 찾아보는 데가 이 위쪽에 검색창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매자 명으로 해서 만약 구매자 이름을 적고 주문 조회를 해보면은 이 구매자가 주문을 한 것을 조회를 해볼 수가 있고 그 상태를 보고 바로 고객과 같이 응대를 할 수가 있게 그렇게도 되어 있고요. 이 노출 관리까지 아까 설명드렸고 고객 혜택 관리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여기 이번에는 통계는 이게 스마트 스토어가 좋은 점은요, 이런 식으로 통계 정보를 자세히 뽑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검색이 들어왔고 어떤 것들에서 검색이 들어왔고 나이대가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통계 요약이나 판매 분석, 판매 성과 이런 것들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마케팅 분석 부분에서도 내 몰에 어떤 데서 많이 들어왔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능하고요. 쇼핑 행동 분석이라 해서
각각 클렌징류를 제일 많이 찾아봤대요. 그러겠죠? 비누를 제일 많이 올렸으니까. 그래서 조회당 결제율,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에서 찾아왔는지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보여지게도 되어 있으니까 실제 이 통계 부분은 진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벤치마킹도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나랑 비슷한 사이트 그룹들을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잘 나가고 있나 아닌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죠. 고객에 대한 현황과 재구매 통계까지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판매자 정보 부분에서는 판매자의 정보나 상품 권한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판매자 정보는 정보사항을 바꾸는 곳이고요. 상품 판매 권한 신청 같은 경우는 실제 일반적인 상품을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건강기능식품 관련이나 의료기기와 관련된 어떤 상품들을 팔 때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지 여기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을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영업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 구매대행 판매 중에 화장품이면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필증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 화면에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누르면은 각각 샘플을 넣어서 권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한 걸 심사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자에는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등급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은 새싹 씨앗 등급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굿서비스 마크나 등록에 대한 한도도 보여지는데, 씨앗이나 새싹 등급이라고 해도 많이 등록해요. 10,000개 등록하거든요. 파워 등급이 되면은 50,000개 이상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 판매자의 등급이나 굿서비스 마크 설명을 했고요. 이 판매관리 프로그램의 페널티 정책도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페널티 부과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재료 수수료라고 해서 이런 수수료를 좀 깎아주는 그런 서비스도 네이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매니저 관리라는 건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를 나만 운영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기업주가 이제 매니저 초대를 해서 알바라든지 직원들을 스마트 스토어를 다룰 수 있게 매니저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계정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매니저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나 혼자만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상품을 올리게 매니저 초대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업자 전환은 스마트 스토어를 지금 우리가 개인으로 들어가 있지만 연 600만 원 이상, 그리고 횟수는 한 10번 안에 그렇게 판매를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겠죠. 그 등록하고 전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식재산권 침해 관리에서 지식재산권을 우리가 만약에 신고를 당했는데 소명을 하지 않으면 판매 금지가 됩니다. 그 판매 금지가 된 상품을 보는 데가 지식재산권 침해 관리고요. 그 외에 이제 공지사항에서도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정말로 운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지사항 내용들까지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세요. 자, 스마트 스토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가 상품을 판매를 할 때 상품이 그래도 많이 앞에 뜨기 때문에 활용은 가능하실 텐데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얘기가 나온 김에 광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이버에는 광고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아마 광고관리 사이트는 아마 들어가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 수제 비누라는 걸 제가 쳐본다고 한다면 그 수제 비누가 파워링크에도 이렇게 광고가 뜨고요. 만약에 내가 쇼핑에 가서 여기서 본다고 해도 이쪽에 이렇게 광고라고 떠 있는 게 보이죠? 얘네들이 광고인지 모르고 구입한 경우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광고가 있고요. 이 광고들은 클릭당 광고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 광고의 순위가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얘가 4등. 그 다음 5등이 어디 뜨냐면요. 이 다음 장.
요거 다음 장 여기에 보면은 5등, 6등, 7등, 8등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할 때는 등수가 되게 좀 중요한데요. 얘가 입찰 단가 형식으로 돼 있어요. 내가 얼마에 올릴 거다라고 키워드 입찰을 하면은 그에 대해서 서로 간의 경쟁에 의해서 단가 산정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내가 등수가 높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앞쪽에 뜨게 되는 게 입찰 단가 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쇼핑에다가 광고를 하게 될지 아니면은 파워링크에 광고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광고할 때 단가 설정하는 방법까지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는 제가 이 단가 설정하는 부분들을 좀 안내를 해볼게요. 지금 8시 3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8시 15분에 들어갈게요.